한 번쯤 엑셀을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요? 모두 다 비슷비슷한 차트를 작성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세로막대형 차트를 작성해 볼 건데요. 이렇게 목표 계열 막대와 실적 계열 막대가 서로 겹치게 나타내면 목표 대비 실적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목표에 대비되는 실적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저는 대리점이 입력되어 있는 A열과요. 그 다음에 B열, 요 데이터가 저희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실적과 관련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바로 O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실적에는요. sum이라는 함수가 들어있는데 바로 1월부터 12월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sum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A2부터 시작을 해서요. B10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O2부터 시작해서 O10까지 범위를 잡도록 할게요. 이렇게 범위를 잡으신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시려면 삽입 탭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라고 하는 그룹에 보시게 되면 바로 세로막대형과 가로막대형이 같이 있는 막대형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이곳에서 저는 2차원 세로막대형에 해당하는 차트, 바로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여러분이 차트의 테두리 쪽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기 좋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마우스 포인트 조절점에 맞추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크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크기 조정을 했다면 이제부터 보기 좋은 예쁜 2차원 세로막대형을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차트 제목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차트 제목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이곳에다가 제가 제목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제목은 경기지역 목표 그리고 N 이곳에 실적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목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홈 탭에 가셔서 저는 글씨를 좀 굵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굵게 조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조금은 크다 작다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글꼴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여러분이 크기 조정을 보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 조정을 했다면 이번에 하셔야 될 거는 바로 목표라고 하는 파란색 계열의 목표값 그 다음에 실적이라고 하는 거 주황색에 해당하는 이 실적값을 저희가 좀 보기 좋게 편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차트 도구라고 하는 확장 도구가 보이고요. 그곳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과 서식이라고 하는 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차트 요소라고 해서 차트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바로 차트에 그 필요한 요소들이 바로 추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플러스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 눌러주시고요. 또 여기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메뉴가 보기 싫다면 바로 차트 요소를 다시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차트의 화면 그러니까 엑셀 화면은 바로 2016에 보여지고 있는 화면이 됩니다. 혹시 2013을 쓰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2019를 쓰시는 분이라면 저랑 화면이 같은 화면이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2010 버전이나 또는 2007 버전을 쓰시는 분이라면 차트 요소에 대한 아이콘이 없고요. 바로 차트 도구라고 하는 것에 요소 대신에
디자인과 서식 가운데 바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아이콘이 나와요. 그러면 저랑 똑같이 요소를 누르듯이 레이아웃을 누르셔서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막대에 대한 부분을 바로 조금은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목표에 대한 파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주황색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표와 실적에 대한 막대, 그러니까 계열을 두 개를 겹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셔야 될 거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선택하듯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열을요. 여러분이 혹시 한 번 더 클릭하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계열만 선택이 됩니다. 이럴 때는요, 잠시 바깥에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는 것처럼 실적 계열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선택이 되어진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저희는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선택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작업 화면이 보여져요. 이 작업 화면이 보여지는 곳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 이겁니다. 계열 옵션이라고 하는 곳에 아래쪽에 바로 계열 옵션 아이콘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보조축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세요? 이 보조축은요,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축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에 대한 값은요, 왼쪽에 있는 기본축을 보고요. 실적에 대한 계열은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보조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막대가 겹친다는 건 바로 겹쳐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눈금을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계열에, 그러니까 막대의 두께를 조절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겹쳐진 것처럼 보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기본축을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바로 오른쪽에 보여지는 곳에 축서식이라고 하는 작업 화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축서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곳에서 축서식의 축 옵션에 바로 여기 보이시는 축 옵션 아이콘을 누르시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눈금이 보여집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대로 최대값은 만으로 두고요. 여기에 주 단위, 그러니까 주 단위에 해당하는 기본을 저는 2000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칠게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막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잘 보이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을요, 만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에 해당하는 거는 그대로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상태는 바로 누적 막대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히 막대는 겹쳐 있습니다. 바로 목표라고 하는 계열과 실적이라고 하는 계열은 겹쳐 있기 때문에 얘를 표시하시기 위해서는요, 목표에 해당하는 계열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목표 계열을 선택을 하셨다면 오른쪽 한번 볼까요? 계열 겹치기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고요. 간격 너비가 보이십니다. 여기에 간격 너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계열과 계열 사이에 이 간격을 의미합니다. 제가 간격 너비에 해당하는 곳에 증감 버튼에서 감소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간격 너비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근데 너무 미미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100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계열과 계열 간격을 지금 현재 줄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목표에 대한 계열이 좀 뚱뚱하게 보이죠. 이럴 때 저는 조금 더 수치 데이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8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면 조금 더 뚱뚱해졌나요?
맞나요? 또 한번 70이라고 해준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뚱뚱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조금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색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위쪽 차트 도구에 가시면 서식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이곳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 자세히 부분을 누르셔서 저는 색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색을 좀 바꿔주고 싶은데요. 이곳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안쪽에 해당하는 곳을 눌러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다른 색상을 주실 수도 있으세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범례가 보이시죠? 이 범례에 해당하는 부분을요. 제가 위쪽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를 누르셔서 이곳에 범례에 해당하는 부분에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를 누르셔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위쪽으로, 그러니까 범례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와 바로 실적에 대한 대비되는 차트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로 막대형 차트 작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먼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작성하기 전에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만들 때는 실적 계열 막대를 선택한 후에 보조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최대값, 범례 위치 등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막대가 겹쳐져서 나타나게 하는 차트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